몸이 굳어가는 게 실로 느껴졌었어요. 요즘 제가 제일 겁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뭐 생각해서 뭐 하겠지만 잡히기만 해봐. 몸이 힘들면 마음도 많이 지치잖아요. 훈련할 때 좀 많이 힘들면 네.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요? 수영 끝나고 뭘 먹지? 맛있는 걸로 일단 내일을 준비하고요. 그 내일이 됐을 땐 비타민으로 또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 수영하기 전에 비타민 먹고 수영 끝나고 비타민 먹고 잠으로 보충하고 약간 그럴 시즌에는 살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않아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아프지 않게만 한다면은 효과가 또 없는데 이 선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오버 트레이닝과 굿 트레이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근데 그거를 맞추는 거는 지도자보다 선수 개인의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은 오버 트레이닝이 아닌데도 그거를 합리화해서 오버 트레이닝 것처럼 속일 때도 네.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오히려 오버 트레이닝 걸릴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선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거를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만의 루틴 혹은 맥박수, 몸무게 그런 거 체크하면서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의 어떤 숙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시합 뛰기 전에 긴장감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루틴이 있나요? 2023년까지만 해도 되게 불안했고, 왜냐면 슬럼프가 길게 오다 보니 불안함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긴장까지 더해지니까 몸이 굳어가는 게 실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긴장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다보면 시합 준비할 때 경기 당일날 마음을 되게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시합이라고 뭐 먹을 거에 막 제한 두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라도 잠깐 좋아지니까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분 전환하는 스타일이다. 약간 긴장감이 100% 있는 해볼까? 가볼까가 아니라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제 하러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 시합 종류가 많잖아요. 네. 국내 시합 중에서 어떤 시합이 가장 긴장이 돼요? 아무래도 전국체전이 가장 긴장이 되기는 하죠. 이유가 뭘까요? 제 내년 목숨줄이라 할까요? 네. 그렇죠. 전국체전이라는 경기가요, 우리나라 경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파이널 같은 대회예요. 학생들한테는 대학 진학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실업팀 선수들한테는 내년에 재계약 혹은 연봉이 결정돼요. 또 실업팀 감독님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시합만 잘하면 되는 약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합이 가장 긴장이 되겠죠. 네. 전국체전 말고도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생겼죠. 과거에는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번씩은 이제 대표팀 선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팀 선발전보다 전국체전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다른 긴장감인 것 같아요. 약간 대표 선발전에 있어서는 모두가 경쟁하기 때문에 기록에 약간 염두를 두고 몰두하는 편인데 전국체전은 정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록보다는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경기 같아요. 긴장감 플러스 신경전 플러스 내년 목숨줄 생각하는 거. 금메달 하나면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하니까, 시합이기 네. 때문에 전국체전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 1년 한 달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너졌을 때도 괜찮아, 전국체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는 감독님, 그것도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때 같아요. 보통 보면은 경기 전에 무덤덤하게 뛰는 선수도 있고 네. 좀 예민하게 바뀌는 선수가 있는데 네. 박하면 선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무덤덤보다는 예민에 조금 가깝지만 그 예민을 즐거움으로 덮어보려고 노력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덮어보려 노력. 아무래도 묻어는 나올 수 있을 법한 게 팀원들이 같이 있고 예민하게 생각되는 게 이전에는 표현이 됐다면 지금은 표현은 안 되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제 자신이 한 번 더 깨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합 뛰면은 숙소를 잡고 자잖아요. 이런 물통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보고 가요. 저도 못 봐요. 내 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뛰면 그 숙소에 있는 물 다 세워놓고 가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워낙에 평소에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시합을 가면 방에 동생이 짐 가방을 어질러 놓을 수도 있고 한 거를 동생한테 일단 먼저 상의를 하고 동생 짐을 좀 정리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예민하시네요. 완전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좀 무덤덤한 선수가 있고 예민한 선수가 있어. 근데 이 예민한 선수가 시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예민함을 막 느끼다 보니까 코치로서는 되게 답답한 부분이
부분도 있지만 그 예민함 때문에 또 오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 예민한 선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위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또 제가 타 선수들을 보기에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개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민하다는 건 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젠 잘했는데 오늘 왜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안 됐으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네? 내일은 이걸 좀 더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오는 물론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시합이 다가오면요 운동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회복 단계에서 회복을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예민하거나 예민하지 않거나. 근데 그게 테이퍼 브루스라고 있어요. 테이퍼 브루스가 뭐냐면은 몸이 회복되는 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수가 있고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수들이 약간 이제 예민한 거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선수는 뭐 무덤덤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뒤집어 생각하면요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는 맞아요. 증상이에요. 네, 과부하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또 예민한 거를 100% 활용할 수 있죠. 아주 세밀하게 자기가 체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민한 선수들도 훈련을 정말 100% 120% 하지 않았음에 이미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베이스가 깔려버리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게 약간 후회? 생각해서 뭐 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미 생각에 조금 못할 수도 차이기 있다는 때문에. 예측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운동을 완벽하게 해서 걱정 때문에 오는 네. 약간 예민함도 있다. 저 또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이 시합을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습 때 그냥 거의 한국 신기록을 네. 깨듯이 다녔어요. 그때 한국 신기록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기록을 너무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합에 갔었죠 우리가. 그치? 예민했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때 한번 딱 예민해지는 걸 보고 같이 산책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즐기자. 근데 즐기자 하면서 내가 긴장하고 있었어. 경기장에서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이 뒷모습이 사진 찍힌 게 있는데 그 뒷모습에서도 긴장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훈련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어떤 기술을 연습을 하고 있나요? 기량으로 막 판단하진 않고 제 개인적인 기술에 있어서 조금 연마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시간이 1년 1년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비슷해지기도 하고 또 트렌드라고 하죠. 국제 경기를 가다 보면 그 외국 선수들이 하는 영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좀 변하기도 하고 솔직히 외국 선수들의 트렌드를 많이 보고 학습하는 건 좋지만 저만의 것을 조금 더 다듬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배영이지만 영법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속에 자주 들어가요. 배영이지만 수면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좌우 밸런스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자기 장점 때문에 또 오는 트럼프도 있어요. 완전 있어요. 네. 어쩌면 단점으로 올 때도 있는 게 돌핀킥을 차는 동작에서는 좋으나 스타트 입수 각도가 달라지면 그게 또 돌핀킥을 첫 킥이라고 하죠. 받는 그 힘의 데미지 자체가 좀 틀려져요. 거기서 힘줘서 빨리 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짧아지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가끔은 단점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유하게 풀어서 다시 힘을 빼고 기초부터 잡으려고도 해보고 1년에 한 5-6번은 오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단점 때문에 은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점을 잊어먹으면서 은퇴하는 것 같지 절대 단점 때문에 내가 그걸 넘지 못해서 그렇게 은퇴하는 선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자기 장점을 살리지 못하던가 아니면 잃어서 단점을 고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자기 장점을 잊어먹지 않으면서 맞아요. 고쳐야지 자기 장점을 버려버리고 단점에 집중한다? 그게 과연 옳은 건지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수영이 지금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이들 학습을 하게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이 선수가 이렇게 하네? 내일은 이걸 해봐야지.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장점이 버리게 된 게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장점을 최대한 살려는 2대 좀 접목시켜서 해보는 게 개인 인스타 몇만이죠? 지금 10만 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인스타를 하게 된 게 어떤 계기 때문에 한 건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어릴 적부터 좋아했고요. 패션이나 옷 입는 쪽으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 훈련 영상을 남기는 걸 또 좋아했고 대표팀에 있으면서 안에 좀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 계기가 있나요? 네, 이제 10년을 하면서 한 번 트게 된 포인트는 이제 아시안 게임 출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 잠깐 성장을 하고 유튜브 양 감독님 채널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또 반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어때요? 그렇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근데 저는 장점이 더 많지만 간단하게 단점을 말씀해 드리면 운동을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는 게 솔직히 많이 판단이 되잖아요. 사람이 운동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맨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 단점도 있지만 이 장점으로서는 제품을 협찬받아 보기도 하고 그러한 이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훈련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SNS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좀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맞아요.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삭제하는 편이에요? 2014년부터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상처를 이전에 일찍부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웃어 넘기려고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정말 상처받는 댓글이 있으면은 제가 재빠르게 삭제를 하기도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많은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네. 공개적으로 하기는 싫어도 결국에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박한별이라는 선수 혹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네. 어떤 모습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제가 수술한 거를 그때 당시에는 말을 막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거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숨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배경을 아우러서 아 이런 시련이 있어도 극복을 해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선수구나. 그리고 이런 어두운 배경이 있는데도 지금 되게 밝게 지내면서 운동을 하는구나. 인스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팬들한테도 DM이 좀 많이 오지 않나요? 네, 많이 어떤 옵니다. 내용들이 많이 오나요? 보지 않아야 할 DM들도 많이 오지만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DM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나 요즘 수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아우러서 마스터즈 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 다음 달에 마스터즈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마음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 드리고 싶지만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시간이 짬짬 날 때 답변을 다 해드리는 편인데 배영 선수지만 자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물론 평영에 있어서 지식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평영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저도 구하기도 하고 답변을 항상 추려낼 수는 있는데 보통 그런 질문들도 있으세요. 아 배영 선수시니까 제가 자영에 대해서 여쭤봐도 답변이 조금 어려울까요? 그때 뭐라고 답해요? 아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다고. 근데 운동선수로서 코치 선생님을 만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선생님을 만나거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배영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맞지만 자영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병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질문을 주시는데 내가 저병이랑 자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 과연 이분께서 100% 신뢰를 하시면서 이 글을 볼까? 라면서도 저는 열심히 적어서 꽉꽉 한 페이지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그 DM을 받다 보면은 네. 정말 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저병하는데 자영하는데 배영하는 데 있어서 뭐 이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정말 통틀어서 통 질문을 주세요. 저병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답변은 드릴 수는 있지만 애매해요. 그쵸. 난처하기도 하죠. 자유형이 안 되는데 무슨 연습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물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 답변을 하면서도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네. 그잖아요. 뭘 할 때 어떻게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정말 답하기 쉬워요. 근데 배영이 안 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배영이 안 되는 요인이 진짜 수천 가지도 넘을 텐데 네.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Q&A 하잖아요. 그때 질문을 들으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보니까 질문 들으면 일단 한 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나 혼자 편집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답하기도 하는데 네, 저도 그런 답변을 드리기도 해요.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혹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역질문을 하죠. 그 종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듣고 싶으신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거 말고도 개인 레슨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시작을 하면 어디가 끝맺음일지도 아직 제가 현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내 DM으로 물음표만 2주 연속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잡히기만 해봐야지. 네, 저도 하트, 물음표, 사랑해요, 사귀어요, 결혼해요. 그거는 이제 좋아하는 팬들이고 예. 나는 그냥 물음표만. 물음표 살인마. 우리 아까 어린 선수들 좀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또는 그 부모들은 어쨌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박하면 가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그쵸. 와서 쭉 훑어보니까 이 어린 선수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개인으로만 봤을 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여곡절이 안 온다는 보장이 진짜 없잖아요. 지금의 어린 친구들도 그 우여곡절을 당장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포기한다는 게 운동을 놓거나 운동 안 해, 안 돼서 안 해 이렇게 마음먹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부모님은 너무 유하시지만 어릴 때 수영할 때만큼은 어머니가 좀 악역을 맡은 편이었거든요. 부모님들도 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선수를 한다는 거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멘탈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맞아요. 중요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괴롭거든. 이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선수로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단해지려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을 할 수 네. 있게 부모가 조금 좀 뒤에 물러나주는 맞아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셨을 텐데도 음. 불구하고 그때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그렇죠.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앞에 나섰으면 나섰을수록 이 아이는 약해져요. 근데 부모님이 뒤에 못 가는 이유는 불안하고 너무 마음 아프거든. 근데 뒤로 가줘야 이 아이가 앞장서줘야 얘가 아프더라도 단단해져가지고 결국엔 더 큰 걸 가는데 어쨌든 성인이 되면 될수록 본인이 결정할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어느 순간엔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뒤로 가버리면은 그 아이는 바보가 약간 네, 될 맞아요. 수밖에 네.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SNS로 알게 된 지인분이신데 그 부모님의 자녀가 수영을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합장에서 보는데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도 부모가 아니고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더라고요.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오묘한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제가 제일 겁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수영할까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저는 이제 수영한다면 무조건 좋아, 추천을 할 건데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 시합 뛰는 모습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남의 자식 애들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라서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애를 위해서라면은 좀 뒤로 가줘야 된다. 네.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마지막 얘기하니까는 한창이죠. 끝난 인생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따지면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아직은 20대고. 네. 그러면 앞으로 되고 싶은 박한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현역 선수로서 음. 은퇴를 앞두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제 자신에 있어서 좀 충실하고 또 행복하게 수영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게 가장 첫 목표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좀 열심히 즐겁게 보낸다는 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결과를 위해서 쫓아가기보다는 물론 결과가 잘 나와야 하지만 과정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게 SNS로 비춰지는 제 삶에 있어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결부돼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제 일상 충분히 챙겨가며 훈련을 남들보다 남모르게 두세 배 열심히 했을 때
그에 대한 뿌듯함도 저는 항상 좀 겪어나가는 과정이고 살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수 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한별 선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 지금 끌고 가주시는 코치 선생님, 감독 선생님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도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이 도움이 됐던 것처럼 저 또한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저를 좀 움직이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네. 본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된다. 네, 언제 가장 행복해요? 밥 먹. 밥 먹을 때.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